혹시 형사사건도 다루시나요? 네, 저는 대한 변호사의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사건 비율 중 큰 부분을 형사사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경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유행이 있기도 하고요. 특정 사건에 편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도 있고, 성범죄도 있고,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도 있고, 또 유행에 따라서는 뭐 불법 도박, 게임 사건들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경찰서로 그냥 가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응 없이, 변호사 도움 당연히 안 받는 건 물론이고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법적으로 저촉되는 면이 없는지 한 번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법적으로 처벌될 행위인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들리셔서 변호사님하고 지금 내가 조사받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잘못 진술되거나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빠져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번복하거나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서 가서 진술하실 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네네. 이제 없었는지 알아보거나 변호사 대동에서 조사받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근데 대동까지 못하시더라도 꼭 내가 이런 건으로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정도의 내용은 한 번은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서 10대들도 을 하거나 유통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말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이거 들어오나요? 네, 요즘 말과의 전쟁해서 말 사범들은 적발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약 사건은 흔히 이제 투약만 생각하시는데 투약 이외에도 소지, 뭐 수수, 판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용 법조가 다르고 또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폭행 문제인데 폭행 사건의 경우 지인들과 다툼이 많은가요? 아니면 술 먹고 시비 또는 묻지마 폭행 어떤 게 많은가요? 평소 폭력성이 있는 분들이야 뭐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를 내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시고 내성적이신 분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친한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그동안에 쌓인 것이 터져서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서 뭐 술자리 시비가 많냐 뭐 그냥 보통 지인들과 다툼이 많냐 이런 것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가 일상 평범한 상태에서보다는 확실히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하실 때 특히 서로 좀 주의하시고 즐겁게 마시시고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혼술을 하시는 거. 그렇죠. 혼술하는 게 최고죠. 만약에 폭행이 당했다. 제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일단 맞았어요. 주변을 보세요. CCTV가 있다. 됐어요. 그러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주변의 목격자들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야 선방이었어. 그럼 난 이제부터 정당방위야 하고 때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은 사실을 입증할 CCTV 또는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뭐 사과 받겠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실 것도 없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폭행을 당한 현장에 있다가 2차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네. CCTV 어딘지 확인하고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고 네. 현장에서 피하는 게 제일 네.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목격자 정도 음. 확보해 두시고 빨리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네. 얘기인데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음주운전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초범과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혹시 다른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한 번 한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한 사람이 갈수록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얼마였는지도 따질 것이고 그 사건에 해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도 따질 것이고 그런 것이 다 따져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형이 결정이 되는데 초범의 경우에 다른 사고가 없이 음주 적발된 사건은 보통 이제 뭐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흔한데 동종 전과가 음주 전과가 많다 그러면 벌금이 또 아주 다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 또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다 그러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아니면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이 수위가 다른가요? 음주운전 외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각 범죄가 경합범에 대해서 가중 처벌됩니다. 또 특히 인적 피해 중에서도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외에 특가법 따라서 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 물피만 있었다라고 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뭐 인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딱 한 번 초범인 경우에도 상해 정도 또는 사망 여부 또 합의 여부에 따라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이 아니라 음주운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면 안 네네. 되죠.